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석박통합과정 재학생 김한나입니다. 제가 오늘 기말 보고서에서 발표할 주제는 프로덕트 라이애빌리티 모형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해 먼저 한국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론 프로덕트 라이애빌리티 모형에서 라이애빌리티 이그젬션이 소셜 웰페어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내셔널 백신 인저리 컴펜세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미국의 제도와 비교해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코비드-19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지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영국은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허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게 허가하기 위해서 사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구매를 협상 중이지만 제약사들이 이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제 협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들어와서 항공교통 발달에 의해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 한 군데만 머무르 있지 않고 국가 간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2003년 사스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국제보건기구 WHO는 글로벌 백신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1은 이제 한국의 내셔널 이뮤나이제이션 커버리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백신들은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지정된 예방 접종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WHO에서 지정한 글로벌 백신 액션 플랜의 목표치 95%를 달성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보면 여기에 적혀 있는 이제 필수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90% 혹은 95% 이상이 커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는 이러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간략하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백신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만일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상 반응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상 반응이 발생해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으로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된다면 이제 면역 인구의 감소로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서 예방접종 후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1994년에 일본 뇌염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됐다고 보고되면서 이제 예방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이제 장애나 사망이 일어났을 때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림 2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피접종자 혹은 보호자는 관련 시, 군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상 신청 대상은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접종 대상자이고, 그 중에서도 피해 본인 부담금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이 이루어진 후에는 시도지사는 예방접종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게 되고, 질병관리청은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사 심의를 완료하게 됩니다. 피해 보상액은 사망 시 사망자 일시 보상금은 이제 최저임금 곱하기 240으로 산정되고, 장제비 30만 원과 함께 지급됩니다. 장애가 생겼을 시에는 장애일시 보상금이 장애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그 외에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정액간병비 1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 표 1을 먼저 보면 이건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방접종 피해 보상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 신청 건수는 1180건이고, 이 중에서 57%가 보상이 이루어졌고 43%는 보상이 기각되었습니다. 표 2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총 6년간 보상 금액이 이제 19억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와 같이 Product Liability Exemption 혹은 Preemption이 이제 시행되었을 때 소셜 웰페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세이프티 레벨 S에 대해서 펌이 증명하는 마지널 토탈 코스트는 이제 마지널 프로덕션 코스트 CS 더하기 그 다음에 이런 세이프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마지널 리걸 코스트 DS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인폼 컨슈머에 대해서는 인버스 디맨드 펑션이 이제 세이프티 드럭이었을 때의 프라이스 빼기 그 다음에 expected harm 더하기 expected demand라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demand 펑션을 이 PS로 정리하게 되고, 이 부분을 demand 펑션에 집어넣으면 아래와 같은 demand 펑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폼 컨슈머의 demand 커브는 price와 expected harm 마이너스 expected damage의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 웰페어는 모든 퀀터티에 대해서 price 마이너스 marginal production cost 마이너스 expected harm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슬라이드와 같이 perfect information을 가정했을 때는 inform consumer의 inverse demand 펑션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팜의 입장에서는 이런 quantity 곱하기 marginal production cost와 expected damage를 뺀 price를 곱한 이런 profit을 maximize하는 safety 레벨을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perfect information을 가정했을 때 이런 expected damage DS 자체가 팜의 코스트 펑션에는 들어가 있지만 팜의 세이프티 레벨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컨슈머의 발류에이션 자체가 그 expected damage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팜은
세이프티를 증가하는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 자체가 동일시되는 그런 옵티멀 레벨 세이프티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에는 expected damage 자체가 이제 펌의 마지널 프로덕션 코스트를 증가시키고 결국에 프라이스를 증가시키지만 컨슈머의 옵티멀 퀀터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가정하듯이 이미 인폼된 컨슈머는 expected damage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옵티멀 퀀터티의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fect information을 가정했을 때는 이제 product liability 자체가 welfare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imperfect information을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컨슈머가 expected damage를 underestimate 하고 그리고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uninformed consumer의 inverse demand curve는 이제 PQ로 정의되어지고 이제 firm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profit maximization 문제에 직면하는데 여기서 이제 profit을 maximize하는 옵티멀 세이프티 레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S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first order 컨디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식을 통해서 이제 product liability가 있었을 때 옵티멀 세이프티 레벨인 SPL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first order 컨디션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펌은 이제 프로덕션 코스트의 증가와 이제 expected damage의 감소가 동일시되는 그런 세이프티 레벨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셜 웰페어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지는데 이는 앞의 식과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구해주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QPS 대신 이제 QP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가 이제 그림 3A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은 퀀터티이고 이제 Y축은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PQ는 uninformed consumer의 demand curve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CS는 이제 marginal production cost이고 CS 더하기 DS는 marginal production cost와 expected damage를 합친 값입니다. 그리고 CS 더하기 HS는 marginal production cost와 expected harm을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socially optimal한 consumption 레벨은 이제 디맨드 커브가 이제 소셜 코스트랑 만나는 이 A점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없는 아래에서는 마지널 프로덕션 코스트가 이제 디맨드 커브랑 만나는 이 B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만큼의 오버 컨섬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라이빌리티가 있는 아래에서는 이제 컨슈머가 expected damage를 프라이스로 인터널라이즈 하면서 이 컨섬션 레벨은 C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를 통해서 이 오버 컨섬션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expected harm과 expected damage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 둘이 동일시 된다면 product liability를 통해서 이제 social optimal quantity까지 도달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figure 3b에서는 이제 FDA exemption을 통해서 의약품 제조업체의 product liability를 없앴을 때는 이제 quantity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가 정한 minimum safety requirement는 이제 소비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의 책임을 묻는 모든 소송에서 이제 배상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exemption에 의해서 이제 uninformed demand curve 자체가 informed demand curve QPS로 expected harm H만큼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inform consumer의 social optimal output을 이제 marginal production cost와 inform demand curve가 만나는 이 점에서 이루어지고 FDA regula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이 D점에서 아웃풋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웃풋을 그 FDA exemption으로 아웃풋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FDA exemption이 이제 웰페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DA exemption은 이제 팜으로 하여금 미니멀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지키도록 하고 그 대신 팜의 라이어빌리티를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의 마지널 리걸 코스트가 0으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팜의 세이프티 레벨 S 자체가 FDA에서 요구하는 세이프티 레벨보다 높으면 이 FDA에서 요구하는 세이프티 레벨이 바인딩하지 않는다고 하고 팜의 세이프티 레벨 S가 FDA에서 요구하는 세이프티 레벨보다 더 낮으면 이 FDA 세이프티 레벨 자체가 바인딩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FDA exemption이 이제 웰페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피겨를 통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4에서는 FDA가 요구하는 세이프티 레벨 SFDA가 이제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아래 실제 펌의 세이프티 레벨 SPL보다 더 낮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피겨 5에서는 FDA에서 요구하는 세이프티 레벨 S가 이제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아래 실제 펌의 세이프티 레벨 SPL보다 더 높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X축은 세이프티 레벨이고 Y축은 팜의 마지널 토탈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S는 FDA exemption이 없었을 때의 팜의 토탈 코스트 펑션이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FDA exemption에 의해서 그 expected damage DS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FDA exemption이 토탈 코스트를 더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DA exemption에 의해서 오히려 그 optimal safety 레벨이 A에서 B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ability를 이렇게 없애는 것이 이제 marginal production cost, 즉 그 해당 약품의 프라이스를 낮추기 때문에 소셜 웰페어는 증가시키지만 이와 같이 세이프티 레벨은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셜 웰페어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n-binding한 FDA 경우에는 product liability exemption이 웰페어에 끼치는 효과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5는 바인딩한 FDA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FDA exemption으로 인해서 마지널 토탈 코스트가 이제 CS에서 CS 0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FDA 미니멈 세이프티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 SFDA에서 꼭 지켜져야 돼서 결국에 옵티멀 세이프티 레벨이 같게 됩니다. 하지만 펌의 마지막 토탈 코스트는 이제 C에서
C에서 이제 D로 하락하기 때문에 세이프티 레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맞은 소셜 코스트를 감소시켜 이제 소셜 웰페어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미국의 내셔널 백신 인저리 컴펜세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런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 들어서 DTP 백신 성분 중 전세포 100일의 성분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이런 손상을 보상하도록 법적인 책임이 백신 제조사에게 지워졌고 백신 제조사들은 이런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백신의 가격이 매우 올랐고 또 많은 제조사가 백신의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백신 부족을 초래하였고 공중보건당국에서는 이제 감염병 유행이 다시 발생될 거라는 이제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이제 1986년에 내셔널 차일드훗 백신 인저리 액트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후 이제 특정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내셔널 백신 인저리 컴펜세이션 프로그램이 확립되었습니다. 미국의 예방접종 이런 피해 국가 보상 제도는 이제 접종 받은 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도록 하는 이제 무과실 제도이며 법원이 그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 3은 이제 2010년 백신 가격과 백신 소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이 제공되어 있는데 각각의 백신에 대해서 이러한 백신 소득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백신 도스마다 백신 소득세를 이제 백신 제조사에게 부과하고 이를 모아가지고 이제 백신 부작용의 피해자를 보상하는 데 사용되는 백신 인저리 트러스트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도에는 개선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내부 운영상 진료비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상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보상 신청 제한 기준을 없애는 것이 보상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액은 이제 100% 국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금 마련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미국의 백신 피해 보상 신탁 기금과 같이 이제 백신 제조사에게 백신 소비세를 부과하여 백신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신탁 기금을 마련하여 일부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중앙정부가 모든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이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